자, 그 말이야 서울시를 보면 뒷골목 멀쩡한 보도블록 다 파헤치고 그리고 뭐를 길을 닦고 뭐를 다 하는데 이런 낭비성 토목사업만 줄이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이번에 서해 백길 사업을 갖다가 다 쌍둑 잘랐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강에서 서해로 나가려면 항해로 나가려면 김포반도 끝에는 휴전선입니다. 북한입니다. 글로 나가지 못하니까 이제 경인 운하라고 하는 것을 김포반도를 뚫고서 운하를 만들고 그것을 마포까지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 예산 600억 되는 것을 다 쌍둑 잘라서 그 이유는 뭐냐면 있는 사람들이 호화 크루즈선을 타고 그 운하를 통과해서 어딜 간다라고 그러는데 그 운하 밖에 나가봐야 중국밖에 더 있습니까? 중국이 무슨 호화 크루즈선을 타고 중국 여행을 합니까? 지금 우리 중국을 봅시다. 중국 중경이 한국어사로 생겼다라고 합니다. 거기 상해에서 1500km예요. 거기에 자동차 공장 등 중화학공업이 들어서면서 백길로 상해까지 나가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합니다. 그게 1500km인데 우리는 이 15km 되는 그 백길 예산을 쌍둑 잘라가지고 그것을 급식 예산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또 한강 르네상스 사업, 그리고 4대강 사업, 철도, 교량, 도로 이런 것을 만들면 한 번 투자로 끝나는 것이지만 급식은 한 번 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만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자금과 소비자금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러한 무지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사업을 줄이고 무슨 뭐를 줄이면 급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들의 무식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쟁점 네 번째로 저는 이런 걸 말해요. 의무교육이니까 의무급식 당연하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니까 의무급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결을 냈습니다. 의무교육에 의무급식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로 나와 있습니다. 서로 그 말이 옳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의무교육이 각각 다른 것이잖아요. 전국이 통일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례로 해야 할 일이 아니죠. 다음에 저는 가장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눈치법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학교 가서 눈치밥을 먹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치밥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날 교육 행정에서 그 학교에서 평생을 지낸 사람입니다만 학교에서 누가 공짜 밥을 먹는다는 것을 발표한 일도 없고 아이들도 모릅니다. 아이들도 몰라요. 그런데 마치 학교가 그런 것을 드러내서 아이들의 길을 죽이는 것처럼 그것을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오히려 걱정을 더해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다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또 학교가 아이들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끼리 더 잘 알아요. 아이들끼리 더 잘하는데 그것을 감춘다고 해가지고 감춰지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위화감이라고 하는 것은 점심 때문에 위화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복장,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물건, 스마트폰 등등 신발 이런 데서 위화감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위화감을 없앤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아이들의 신발이나 뭐 이런 것을 다 오히려 국가가 책임지고 사줘야죠. 이것을 하도 걱정하기 때문에 국회에 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주민센터, 즉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저절로 학교에 연결이 돼가지고 무상급식 하는 아이들이 가려져서 먹게 한다. 이 법을 통과시키질 않아요. 그런 게 다 소용없다는 것이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여 서민 자녀나 이병철의 이건희의 손자나 이걸 다 똑같이 먹어야 합니까? 그리고 아이들은요, 학교 급식 다 싫어합니다. 오히려 학교 급식 먹는 척해서 내버리고 가서 라면 사 먹고 군것질하고 이런 일 부지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식의 선택의 자유를 우리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서울시 예산이 21조입니다. 21조에 0.3%만 1%만 가지면 아이들 다 먹일 수 있는데 시장은 그런 데 대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지가 없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주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감의 소관사항입니다. 교육감의 소관사항을 자기의 소관도 아닌 남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서울시가 얼마나 빚이 많습니까? 지하철 넣고 다리 놓고 도로 내고 보상해주고 이런 거 서울시도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요. 자기 사업하느라고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서울시가 어떻게 하여 자기 사업도 아닌 지원 사업에 돈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걸 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말합니다. 지방에는요, 재정 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데서 이 무상급식을 하는 데가 있어요. 충청북도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급식법에 볼 것 같으면 시골의 농어촌 자녀에게는 급식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시도에는 원래 국고에서 급식을 해주게 돼요. 지자체의 예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우리가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왜 이러느냐? 지금부터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는 제가 밖에도 책이 있습니다만 2012년 선거와 전교조 대책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을 이번에 냈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정치권의 이야기를 합니다. 2012년 앞으로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2년 서울 시내 한복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광장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것을 보면 이때까지 서울시 광장은 서울시장의 허가 없이는 쓸 수가 없어요. 또 문화집회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례를 바꿔놨습니다. 허가제 문화집회를 신고제 정치집회로 바꿔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 광장은 대중동원령이 있는 좌파의 손에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 서울시 광장에 누가 모일 것이냐? 우리는 3년 전 촛불 시위를 기억합니다만은 그때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복을 벗고 사복을 입고 거리를 나갈 것 같으면 단속 대상이 되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집에 가면 전부 사복을 입고 나오면 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인지 성인인지 요즘 성장한 아이들은 구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경기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의회에서는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통과가 된 경기도 교육청이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체벌에 관한 얘기, 기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시간상 그것은 제껴놓더라도 거기에 학생들의 정치적 집회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애들의 정치적 집회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 내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정치적 집회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서울시 광장은, 서울 도심은 중고등학교 애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서로 치고받고 서로 연락을 해서 동원이 될 것이고, 이때까지는 학교 선생님들이, 장학사들이, 경찰들이, 어린 청소년들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지금 그것을 막는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결정이 되어 있고, 장소가 정해져 있고, 동원되는 청중이 벌써 결정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 이제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은 학교마다 비정규직 급식 노조가 생깁니다. 2005년 여당으로 있을 때 민주당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학교급식법에 이제 위탁급식은 안 되고 직영급식을 반드시 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일선학교의 모든 학교들은 위탁급식을 해야지 학교가 아이들 생활지도하고 가르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 밥 먹이는 일에 모든 선생님과 교장이 매달리는 전부 반대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줄기차게 추진을 해서 직영급식을 하도록 내들어놨습니다. 그것을 하도록 한 것이 학교급식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학교급식 네트워크는 사직동에 있는 서울시 소유의 건물에, 그 건물을 서울시 교육청에 빌려줬더니 서울시 교육청이 전교조에게 또 빌려주고, 전교조는 이것을 학교급식 네트워크에게 빌려줘서 전교조와 학교급식 네트워크와 직영급식을 관철을 했습니다. 이 직영급식은 바로 무상급식으로 가는 전 단계였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가 좌파교육감 황노연이 들어서자 그는 바로 감사관을 외부에서 영입을 해라. 민변 출신의 변호사가 감사관으로 들어왔고, 그는 바로 학교급식 네트워크의 이 운동을 한 여인의 남편이 지금 현재 이 일을 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학교마다 학교마다 비정규직 학교급식 노조가 생기는데 이것은 전남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전남의 장만채 교육감은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서 이를 공약을 했는데 어제 제가 많은 사립학교 교장들을 만났더니 이거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왜? 아니, 학교에서 지금 직영급식을 하는데 이분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매월 월급제로 하자 이런다는 것입니다. 월급제로 하자. 그리고 대우가 나쁘니까 대우를 좋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단체 협약안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급식이라고 하는 건 1년 365일 중 170일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 못하는 거죠. 1년에 반도 못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점심 함께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학교마다 10명, 15명씩 되는데 좋은 대우 해줄 수 있겠습니까? 1년에 반도 근무 안 하고 점심 함께 하는데 좋은 대우를 해줄 수 없죠. 좋은 대우를 해줄 수 없는 것, 이것이 좌파들에게는 좋은 정치적 호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뭉칠 수밖에 없고, 뭉치게 되면 민노총에 가입할 수밖에 없고, 민노총에 가입하면 그 다음에 민노당에 가입하게 수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왜? 전교조는 공무원입니다. 전공로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전공로와 전교조는 노동 3권 중 단체 행동권이 없습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만 있어요. 단체 행동권, 파업 같은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정규직 급식 노조의 구성원들은, 조합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 행동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뒤에서 민노총, 전교조,
민노당이 관여할 때 2012년 이들이 우리 정치계에 우리나라에 미칠 정치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 계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좌파 정권 10년 동안에 무상급식이 10%입니다. 10%를 추진해서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더 늘려서 서울시에 지금 13%를 약간 밑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10%밖에 하지 못한 것을 정권을 1차 일을 100%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과거 습관 정당으로서의 우리가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무리한 일을, 과연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서울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1,000억을 더 늘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 이 급식비로서는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없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내두고 우리가 돈을 더 낼 테니까 좋은 급식을 해달라. 그런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걸 제도적으로 묶어놓으면 학부모들이 서로 돈을 낸다 하더라도 그걸 받을 수가 없죠. 국가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충당을 해야죠. 이러한 무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열도에 쓰나미가 왔습니다. 이거는 천재입니다. 한반도에도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이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번에 전면적 무상급식 이것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당도 민노당도 말할 것도 없이 한나라당까지 요새 무슨 무상보육, 무상의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 후유증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우리 후세들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인데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무엇가 챙긴다고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막아야 할 것. 우리가 이것을 막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